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지금부터 등차 수열의 개념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빨간색 아파트 개념이에요. 아파트 개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등차 수열이라는 게 A1, 뭐 A2, A3, A4, A5 이렇게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간격이 뭐 D로서 이렇게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예시를 들면 1, 3, 5, 7, 9 쭉 가는 수열, 혹은 뭐 1, 4, 7, 10 이렇게 해서 공차가 3으로 쭉 가는 수열 등이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아파트 개념을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개념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층 있고 2층이 있겠고 3층이 있겠고 4층이 있겠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 이 층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D로서 일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공차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를 보면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3개의 공차를 더해줘야 됐죠. A 플러스 3D가 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앞으로 다른 해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4층에 올라가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4층에 이제 친구가 살아요. 근데 저는 1층에 삽니다. 그럼 4층 친구네 집까지 가려면 몇 층을 올라가면 될까요? 3층만 올라가면 되죠. D 더해주고 D 더해주고 D 더해주고. 이 개념을 바로 아파트 개념에 접목시켜서 등차 수열을 설명해보면 내가 4층에 가고 싶어. 그러면 1층에서 3층을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5층에 가고 싶으면요, 저는 1층부터 4층만 올라가주면 되겠죠, 위로. 그럼 또 하나, 내가 만약에 5층에 가고 싶어요. 내가 3층에 서 있다면 몇 층만 올라가주면 되죠? 2층만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아파트 개념입니다.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개념에 바탕 근거하여 아파트도 그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이 일정함을 접목시켜서 아파트를 등차 수열과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썼냐? 첫 번 초항에다가 n-1t 이렇게 더해줘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부터 아파트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가 현 위치가 1층이다. 그러면 위로 n-1층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주면 나는 n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100층이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나는 7층에 서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93층만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A 플러스 6D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A 플러스 99D가 돼서 우리가 원래 알던 공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로 이해하면 좋은 점이 굳이 A1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른 항을 알더라도 바로바로 올라가서 접목시켜줄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A, N을 구할 때 진짜 리얼 일반항 A, 내가 현재 별층이라면 M- 별층만 더 더해주면 된다는 말이죠.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빨간색 아파트 개념이 끝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2고 3층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1층에서 3층 올라가면 몇 층을 올라갔죠? 여기서 일로 갈 때 2D를 더했죠? 플러스 2D를 더했더니 플러스 8이 커졌습니다. 그럼 한 층엔 4씩 커졌다는 겁니다. 4씩 올라가면 되니 A 5층, 즉 아파트 5층에 올라가려면 3층으로부터 2층이 커지면 되므로 8을 더해주면 18 이렇게 돼요. 확인해볼까요? 1층에서 몇 층 올라가면 돼요? 4층 올라가면 되죠? 근데 한 층에 4니까 4층 올라가면 16이 커지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5가 5라 그랬고 A15는 25라고 했습니다. 5층에서 15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몇 층 올라갔죠? 저는 지금부터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몇이 커졌어요? 숫자 20이 증가했죠. 이 공차는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공차를 우리는 알았으니, 즉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을 알았으니 난 15층에서 바로 20층에 올라가려면 5층만 올라가주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5층을 올라가주면 10을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35가 됩니다. 원래 학원 같은 데나 다른 인터넷 강의 강사들은 원래 보통 어떻게 개념을 가르치냐면 이거를 A1 플러스 4D는 5다라고 놓고 이 친구를 A1 플러스 14D가 25라고 놓고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A와 D를 구하여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AN 플러스 N-1 D에다 넣은 다음에 이 A와 D를 넣어서 20을 넣은 다음에 계산하고 이런 계산 노가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 개념을 접목시켜서 층 간의 간격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빨간색에 대한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주황색 개념 설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층 간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 내가 만약에 5층이 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1층에서 4층을 가주면 되겠죠. 내가 8층에 가고 싶어요. 그럼 현재 위치가 3층이라면 저는 5층만 위로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얘를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A8-A3은 5D 이렇게 되겠죠. 내가 8층에서 3층을 빼면, 즉 내려오면 그게 바로 층 간 간격이 5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8층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3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뺀다는 말은 요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간격은 우리가 말하는 5층이 됩니다. 층 간의 간격에 대한 내용 설명이 끝났으면 이게 바로 5개의 공차라는 걸 알았으면 바로 또 주황색 기출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7이라고 하면 돼요. 층 간 간격이 7인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죠? 아파트 13층에서 11층 내려온 거니까 2층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준 말이 뭐죠? 이게 원래 넘기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4층에서 몇 층 올라갔더니 6층이 돼요. 2층 올라간 거죠. 그럼 한 층에는 우리가 6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이걸 보면 바로 6층에서 4층 내려왔다고 2층 차이구나. 그게 바로 12라고. 그럼 한 층에는 6씩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6번째 6층을 구하면은 내가 현재 위치가 3층이기 때문에 3층에다가 3층만 더 올라가주면 되니까 18을 더하면 26.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11월 수능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이 말이 뭐냐면 10층에서 7층을 내려왔다는 말은 이게 바로 3D가 되죠. 3D가 바로 6이라는 말입니다. 3층 차이가. 그럼 한 층에는 2씩 차이가 난다는 말이겠죠. 자, 첫째 항이 4라고 알려줬고 A4,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네요. 3층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6이 커지면 되니까 여기다 6을 더해주면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황색 개념인 층간 간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노란색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개념에선 빠른 일반항이란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이 빠른 일반항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AN은 A1 플러스 N-1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여기다 넣어서 공차와 일반항을 전부 다 구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A3이 A5가 100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A3의 크기를 5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5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9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A100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문제가. 그럼 원래 우리가 했던 방식은 A3의 5라는 내용을 보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A 플러스 2D가 5이고 A 플러스 4D가 9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A랑 D가 나오게 되겠죠. A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 100을 넣어서 풀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빠른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전개해볼까요? DN-D 플러스 A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AN은 어쨌든 N에 관한 식이죠. N이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A1, 뭐 A2 이런 식으로. 이 D랑 A는 상수예요. 상수, 일정한 수예요. 딱 그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 아파트 층수가 뭐 층간 간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N에 관한 식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1차식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AN은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 될 겁니다.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차만 알면은 빠르게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정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3층에서 5층 갈 때 몇 층 올라갔죠? 2층 올라갔죠. 근데 몇이 커졌어요? 4가 커졌습니다. 그럼 공차가 D가 2라는 말입니다. 한 층에 2씩 커지겠죠. 2 커지면 A4층은 7이고 2 커지면 9가 되니까요. 그럼 공차를 알았으니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세울 수 있겠네요. 자, DN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 2N으로 시작을 할 거고 3을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하니까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5를 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일반항을 세워준 후 100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199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차를 구하기만 하면 그 공차를 개수로 하는 1차식으로서 AN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말이 앞에서 배웠죠. 이 D가 4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D는 2라는 거예요. 공차를 우리한테 바로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일반항 바로 세워볼까요? AN은 어떻게 되죠? 2N으로 시작을 할 거고 초항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하니까 1을 넣어서 4가 나와야 해서 1 넣으면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AN을 여기다 넣으래요. 그럼 이거 위에 2를 약분하면 문제를 변형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무한급수로 풀어주면 1분의 1 돼서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복습인데 이 말은 4D가 28이라는 거죠. 그럼 원래 이렇게 나누면 D가 7이 됩니다. 그럼 공차는 7 이렇게 해서 구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지금 주황색 개념으로 가서 이 노란색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공차가 6이란 걸 아까 알아냈었잖아요. 이거 공차가 6이라는 걸. 두 층 차이가 10이니까 공차가 6이죠. 그러면 6n으로 일반항이 시작을 할 거고 3을 넣었을 때 8이 나와줘야 해요. 현재 지금 3을 넣으면 1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줘야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6을 구해보면 6을 대입하면 36이 되고 10을 빼주면 2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란색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번에 초록색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명 짝짝이라고 합니다. 즉 합이 같다는 말이죠.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1, 3, 5, 7, 9 뭐 13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이 말은 원래 얘네 둘이 더한 거와 얘네 둘이 더한 거와 얘네 둘이 더한 거와 뭐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모두 다 14로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5가 또 있었다면 이렇게 더하면 16, 16, 16 여기까지 16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게 쿵짝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을 짝짝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초항이 있어요. A 플러스 D가 있어요. 그럼 A 플러스 2D가 있어요. A 플러스 3D가 있어요.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이렇게 쭉 가게 될 겁니다. 자, 등차수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이거는 당연히 같게 되는 거죠. 등차 이 합의 원리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2a 플러스 5d로서 모두 다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합이 같다, 짝짝이 이 개념이 수능과 최근 모의고사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에다가 넣어보았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나는 처음과 끝을 더하면 2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2, A3, A4, A8, A9까지 더하는 형태일 겁니다. 2부터 9까지 숫자는 8개이므로 딱 짝이 맞네요. 가운데 혼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몇 쌍이 나올까요? 총 8개의 항이니까 몇 쌍이 나올까요? 짝이 몇 짝이 나올까요? 4짝이 나오게 됩니다. 한 짝당 20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정답은 88이 되겠죠. 네 쌍이니까.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 이제 최근 건데 이거의 두근이 A3와 A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말은 A3, A4, 뭐 A5, A6, A7, A8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쓸 게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짝이 몇 개인가요? 세 쌍이죠. 세 쌍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짝을 다 더해야 되니 두근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게 두근의 합이 14임을 알 수 있겠죠. 이 2차 방정식. 그럼 14니까 14 해서 정답은 42가 됩니다. 이번엔 파란색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리얼 등차 중앙이라고 했어요. 원래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2B가 A 플러스 C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원래 성질이었죠. 근데 진짜 등차 중앙은 원래 1, 4, 7, 10, 13 이렇게 쭉 갈 때 요 세 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보면 이 가운데 값이 등차 중앙이라서 이 1 더하기 7은 이거의 2배가 돼. 근데 원래는 이거 1과 7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 1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값으로 이 4에서 3을 덜 간 겁니다. 이 공차 간격, 이 간격이 3이기 때문에 이 1은 3을 덜 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7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4에서 3을 더 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덜 갔고 얘는 더 갔고요. 이거 3개를 더하면 12잖아요. 원래 가운데 이 평균값을 잡아서 3개 더한 게 12다. 왜? 4, 3, 10이니까. 즉 이 덜 가고 더 간 게 없어지면서 이 가운데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짝짝이 개념과 유사하죠. 그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값인 3을 기준으로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3 빼기 2일 거고 얘는 3 빼기 1, 얘는 3 더하기 1, 얘는 3 더하기 2로서 표현이 됩니다. 즉 이거 다 더하라고 하면 이거 덜 더한 거, 더 더한 거, 1 덜 더한 거, 더 더한 게 없어지면서 3, 3, 3, 3, 3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값으로 표현하는 이 연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리얼 등차 중앙을 이제 식으로 좀 보면 A2 더하기 A4가 6이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A2는 A 플러스 D, A4는 A 플러스 3D이기 때문에 2A 플러스 4D가 바로 6, 즉 약분하면 A 플러스 2D가 3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A3가 3이라는 말이죠. A3이 바로 A 플러스 2D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봤을 때 어떻게 원래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2층과 4층의 가운데 값이 뭐죠? 더해서 2로 나눠보세요. 그럼 6을 2로 나누면 3이게 되겠죠? 이 가운데에는 3이라는 값이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럼 이거 2를 3으로 표현을 해보면 나는 3층에서 D층, 즉 공차를 덜 더했다. 그리고 이 4를 표현을 해보면 나는 3층에서 공차를 더 더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6인. 그래서 D 없어지면서 이 A3가 6이기 때문에 A3가 3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A2, A4, A6이 만약에 9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바로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까요? 자, 전부 다 A4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4를 표현해보면 2층을 덜 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2층을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덜 가고 더 가는 게 없어지면서 A4를 3번 더한 게 되니까 3A4는 9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최종 결론은 A4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 식 하나와 이 식 하나가 주어졌네요.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방금 리얼 등차 중앙 개념을 통해서 A2가 5임을 바로 뽑아낼 줄 알아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A2는 A2에서 이거 D를 뺐다고 표현할 수 있고 A1은 그 다음에 A2는 원래 있었고 이 A3는 A2에서 D를 더 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15라는 말입니다. 그럼 D를 덜 더하고 더 더하고 두 개가 없어지면서 세 개의 A2가 나오면서 15가 되니까 A2가 5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A2가 5임을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 딱 A2가 있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도입니다. 그냥 식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A2가 5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A8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7이 1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보면 2층에서 8층 올라갈 때 몇 층을 올라갔죠? 6층을 올라갔죠? 그랬더니 몇이 커졌어요? 12가 커졌으니 한 층당 2씩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층에 올라가려면 8층에서 2층만 올라가주면 되니까 4가 한 층에 2씩 커지니까 4를 더해주면 21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빠른 일반항으로 복습을 해주면 저는 지금 공차가 2임을 알았죠. 그럼 일반항을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2n으로 시작을 하고 8을 넣었을 때 17이 나와야 하니까 8을 넣으면 16인 플러스 1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2 넣어서 5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10을 넣으면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 노가다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적화된 풀이로 가장 빠르게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나와 있으면 이게 둘 다 A면 A고 이거 D면 D겠죠. X면 X겠고요. 그럼 이 말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바로 알 수 있냐? A3가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A3층에서 D 덜 간 거고 얘는 더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덜 가고 더 간 게 없어지면서 A3이 12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원래 A 1층에서 몇 층을 더 올라가면 되죠? 2층을 더 올라가주면 12층이 되는 거죠. 1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공차랑 일반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3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항이 4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뭐 공차도 4다 이렇게 해서 5층에 가고 싶으면 4층만 더 올라가주면 되니까 16이 커지면 돼요. 정답은 20 이렇게 돼요.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해도 돼요. 일반항을 바로 세울 수 있겠죠. A에는 4N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공차가 4니까. 그럼 이게 바로 1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이 그럼 5 넣으면 20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 가라는 조건 이 두 문제만 더 풀 거예요. 이 가라는 조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출문제 2014학년도 이후로 다 긁어 6월 9월 수능을 모아온 건데 보면은 이 문제 이 유형이 4개나 지금 나온 걸 알 수 있네. 4개나 나온 걸 알 수 있어. 이 첫 번째 가 조건을 보면 이거는 A7이 0임을 알 수 있음. 가운데 값이 0이 되겠죠. A7에서 D 덜 간 거고 D 더 간 거니까 더가 없어지면서 A7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A7이 0이면 이게 딱 0이 되네요.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A6이 3 이게 바로 수능 문제예요. 이게 의도라고요. 출제자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넣고 계산을 하는 노가다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A6이 3이고 뭐 공차가 양수라고 이런 거 문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겠죠. 공차가 양수인데 내가 6층에서 7층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그냥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3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A6의 값이 몇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3이 된다는 그래서 A7이 0 이렇게 해야지 공차가 양수 아닙니까? 3 근데 문제에서는 나는 2층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6층이에요. 6층 2층에 가려면 몇 층 내려가면 돼요? 4층을 내려가면 되죠. 4층을 내려가 봐요. 그럼 몇이 작아지면 돼요? 12가 작아지면 되겠죠. 한 층에 3씩 작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에서 12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또는 일반항을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공차를 아니까 3n으로 시작을 하고 7을 넣었을 때 n에다 7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1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6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5층과 13층의 가운데는 몇 층일까요? 5 더하기 13은 18이기 때문에 반띵하면은 2개의 A 9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3개의 A 9층과 같으려면 따라서 A 9층은 0이라는 값임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1, A2, A3, 뭐 A4 이렇게 쭉 가다가 A16, A17, A18 이렇게 갑니다. 18 이렇게. 근데 9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값이 0인 거예요. 그럼 짝짝짝 이게 0이 되는 그 대칭적인 것들도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럼 1과 17을 더해야 이게 17층과 1층의 가운데 값이 9층이잖아요. 18이. 그래서 얘네들이 짝, 그 앞에 짝, 이 짝짝짝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즉 18이 2분의 9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A18이 2분의 9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A9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는데 몇이 커졌어요. 9층 올라갔어요. 9, D를 즉 층간 간격을 9번 더했어요. 근데 2분의 9가 커졌습니다. 그럼 한 층당 몇씩 커진다는 거예요. 2분의 1씩 커진다는 겁니다. 9층으로부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더해줘야 18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D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3층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 9층에다가 4층만 더 올려가주면 되니까 2가 커지면 되겠네요. 한 층에 2분의 1씩 2.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을 바로 세워보면 공차를 아니까 2분의 1n으로서 일반항이 시작을 하겠죠. 근데 9 넣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항이고 여기다가 13을 넣어주면 2분의 4가 돼서 계산해주면 2분의 4가 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도로푸나 모로푸나 계산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파트 개념, 리얼 중앙 뭐 이런 개념들을 활용해서 합이 일정하다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색깔 2개 남았습니다. 남색이랑 색깔 2개 남았습니다. 남색과 보라색만 남았습니다. 남색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남색 개념은 사실은 반층도 있다. 반층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A1이 있고 여기가 A2가 있고 여기가 A3가 있고 A4, A5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빨간색에서 배웠던 아파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 개념에서 이게 공차였습니다. D. 자, 어떤 스파이더맨이 이 아파트 벽을 타고 이렇게 등반을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1층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몇 층에 있게 되나? 4층의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애매하게 여기 2층과 3층 사이에 어느 날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올라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저걸 보고. 아, 스파이더맨이 2층과 3층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2.5층에 있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실은 이 AN에 오는 이 N이 원래 자연수잖아요, 항이.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반항을 구할 때 AN이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이 반층, 그 사이 올라가는 그 순간 뭐 0.5층, 0.3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0.5층, 이 반층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언제 쓰이냐. 옛날에는 평가원 문제 반층이 안 나왔는데 요새 잘 나옵니다. A2하고 A3을 더했더니 10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보면 내가 2층과 3층의 가운데는 뭐죠? A의 2.5죠. 원래 우리가 편하게 A2 더하기 A4가 뭐 10이다 이랬으면은 이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3이 5다 이렇게 바로 도출할 수 있죠. 결론을 가운데 값을 뽑아내서. 근데 이 말만 보면 내가 얘를 A의 2.5층에서 반층을 덜 간 거예요. 원래 D가 층이었죠. 근데 반층 0.5층을 덜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이 A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A 2.5층에서 반층을 더 간 거예요. 덜 가고 더 간 게 없어지면서 A 2.5층이 두 개가 되고, 따라서 이 식을 보면 A 2.5층의 값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 반층을 해도 됩니다. 이 스파이더맨 개념으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보면 첫째 항이 6이라고 나와 있고 공차가 D라고도 알려줬고 이 식을 줬고 공차를 구하라고 했네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면은 저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8에서 A6을 빼면은 8번째 항까지 합과 6번째 항까지 합을 합치면 A7 더하기 A8이 됩니다. 7번째 항과 8번째 항만 남게. 이게 바로 2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변을 곱해주면 여기에 A7 플러스 A8이 되겠죠. 이 말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7.5가 2개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 D는 4A7.5로 표현을 해서 이 A7.5는 초항에다가 6.5층만 올라가주면 돼요. 초항에다가 6.5층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4 전개해가지고 전개하면 D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층이 싫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곱했어요, 양변에. 그럼 바로 표현을 해요. 첫째 항으로서 문제에서 알려준 걸로. 이 D는 이 7층이 올라가려면 초항부터 몇 층 올라가주면 돼요. 6층 올라가주면 되고 8층에 가려면 첫째 항부터 7층을 올라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12 플러스 13D가 될 거고, 이 2를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공차는 24 플러스 26D고 이게 넘어오고 이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반층에 대한 개념도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작년 9월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마이너스 15고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3이 절대값 A3이 A4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절대값이 그냥 나온다고 한다면 A3과 A4가 같으면 공차가 0이라는 말이고 계속 모든 항이 같다는 뜻이죠. 그럼 A1이 마이너스 15니까 A7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또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5가 복이 없죠. 마이너스 A3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3과 A4가 같으니까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주면, 그럼 이 말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A 3.5층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A3이 두 개의 A3이 0이니까 하나는 0이 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처음에 A1이 마이너스 10인 거 알았잖아요. 1층에서 3.5층 올라가려면 스파이더맨이 몇 층 올라가주면 돼요? 아파트 벽을 타고 2.5층을 더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이 커졌어요? 마이너스 15에서 0으로 가려면 15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공차는 6이 커진 겁니다. 6. 그러니까 공차는 6인 거예요. 6. 공차가 6. 이렇게.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15니까 6층을 올라가주면 되니 36을 더해주면 정답은 21이 됩니다. 이렇게. 또는 뭐 일반항을 빠르게 세워주면 6으로 시작하니까 6n으로 시작을 할 거고 1 넣어서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1 넣어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을 넣어주면 42에서 21을 빼니까 21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최종 개념인 보라색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라색 개념은 좀 오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그동안 한 5, 6년 동안 이제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교육청이라든지 내신 문제는 단고림.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원래 n까지 합해서 n-1까지를 빼어주면 an 이렇게 됩니다. 뭐 일례로 10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0번째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A1, A2 쭉쭉쭉, A1, A2 쭉쭉쭉, A9. 이 두 개를 빼주면 이렇게 다 죽으면서 A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A10, S10이었고 S9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과 수열 사이의 관계예요. 그럼 원래 우리는 보통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무조건 변환을 해서 풀게 되었죠. 풀었죠. 자, 이 개념은 미분을 배운 학생들만 참고해주세요. 미분을 아직 배우지 않은 고2 학생들이라든지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배우고 나서 이 보라색 개념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열의 합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쓸 수 있죠? 2분의 증명 같은 거 아직 이 강의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최적화를 시켜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주면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n-t 플러스 2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여기 앞에 n이 곱해지니 표현해보면 2분의 d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n 플러스
a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이 n이 변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을 한번 보면 a1 플러스 n-1d 이게 1층에서 n-1층 올라갔다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전개 한번 해주면 dn-d 플러스 a1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sn을 미분해요. 자, 미분한 결과를 써볼게요. 미분합시다. 그럼 dn-2분의 d 플러스 a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a1과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뭐가 부족하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d가 필요해요. 얘만 더 더해주면 얘랑 완전히 똑같이 됩니다. 이걸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d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미분한 다음에 이걸 빼주면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sn의 개수였습니다. n제곱의 개수였습니다. sn의 n제곱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분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분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라고 했죠. 만약에 sn이 n제곱 플러스 뭐 3n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므로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죠. 이걸 통해 an을 구해보면 미분을 해요. 그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현재. 그럼 1을 빼줍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전에 증명을 했어요. 뭐 여기 상수 붙었을 때에는 당연히 a1과 그 s1을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죠? 같다고 해주고 그 일반항을 n이 2부터 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개념 설명에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서 잠깐 넘기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sn에서 sn-를 빼주는 게 원래 an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줄게요. 처음이니까. 이거는 n 전개해서 쭉쭉쭉 없애주면 2n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에서 최고차항을 빼는 걸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빠르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3n 제곱 플러스 6n이라는 이게 있고 n이라는 이런 sn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빠르게 a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미분합시다. 6n 플러스 6에서 최고차항인 3을 빼주면 돼요. 요거. 그럼 6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얘는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6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열합과 빠른 일반항 사이의 관계도 문제 푸는 빠른 스킬이기 때문에 꼭 숙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거를 만족시킬 때 an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sn을 2차식인 거 안 해요.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n-10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2n-11이 되겠고 이게 san이니 이게 바로 0보다 작아라. 따라서 2n이 11보다 작아라.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 5, 5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서 수열의 개념을 한번 최적화시켜 봤고요. 이 최적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온 모든 등차 수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문제를 유형별로 모아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도 여러 단원의 최적화된 설명을 준비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